참여연대가 검찰에 다스 실소유주가 누군지 밝힐 문건을 확보했다면서 제출했죠. 네. 자, 이제 참여연대까지 이 다스 문제에 직접 나섰습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경률 회계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근데 뉴스에 보도된 그 결정적 문건은 제가 가만히 기사를 보니까 뉴스공장에서 다 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 문건 맞죠? 예, 맞습니다. 네. 재탕 삼탕한 셈입니다. 자, 그 문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네. 참여연대를 통해서. 그래서 그 문건 관련된 얘기는 좀 건너뛰고 저희가 네. 지겹게 했거든요. 네. 그거 말고 회계사니까 집행위원장이시면서 동시에 회계사시니까 그 오늘 좀 짚어보고 싶은 부분은 회계사로서 다스 비자금 120억 있지 않습니까? 네. 예. 특검에서 발견하고도 이거 그 개인 횡령이라고 덮어버린 거. 네네. 요거를 이제 회계 전문가 입장에서 좀 짚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외에도 회계 전문가로서 우리한테는 안 보이는 이상한 지점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몇 가지 있던데. 예. 그걸 좀 짚어보겠습니다. 회계 전문가가 바라보는 다스 문제. 자, 우선 이 120억이 개인 횡령이다.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겁니까? 우선 이런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120억이 횡령에 대해서 정호영 특검이 시인한 것이 불과 한두 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 전까지 뭐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가 사실 뭐 주진우 기자가 확보한 이 자료 그리고 예. 그걸 JTBC 심상정 의원실에서 폭로하면서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하니까 인정하고 있는 셈인데요. 뉴스공장 얘기해 주세요. 뉴스공장. 맞습니다. 뉴스공장에서도 계속 말씀해 예. 주셨고 이랬을 때 이제 계속 이제 120억을 시인하면서 정호영 특검이 시인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개인 횡령이다. 일개 여직원의 개인 횡령이다. 그렇죠.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게 뭐 지금까지 처벌받고 있지 않고 회사를 다니는 것도 뭐 더군다나 말도 안 되고요. 그런 건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네, 있는 건데 회계 그렇죠. 전문가로서 네. 볼 때 말이 안 되는 지점은 이런 부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비자금의 유형을 한번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네. 하나는 그 회사 장부에 남기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 횡령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대우조선에서도 있었던 그 일개 문방구 회사와의 거래를 통해서 한 3,400억 횡령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런 건 회사 임직원이 모르고 어느 시점까지 가능해요. 유능하네요. 네네. 예를 들어 3억짜리 물건을 사면서 야 30억만큼 세금 계산서를 떼어다오. 그리고 나는 30억을 송금하고 나중에 27억을 이런 돌려받는 방법. 어느 시점까지는 그 회사가 모르고 일개 개인이 횡령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은 보시면은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구속돼 있죠. 제 말이 그겁니다. 네, 그것도 결국은 걸립니다. 사실 네. 그것도 결국은. 아니, 제 말은 걸리면 당연히 금액이 어마어마하기 그렇죠. 때문에 구속될 사안인데 일단 구속이 네. 안 된 거 가지고 저희가 계속 얘기했는데 네네. 그런데 또 하나의 방법은 또 하나 유형은 이 사건의 유형은 뭐였었냐면 정호영 특검이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무엇을 지시했다라고 지금 주장되고 있냐면 120억을 빨리 다스로 입금을 해라. 네, 되돌려 놔라는 거죠. 되돌려 놓고 그리고 외상매출금이 회수되는 것처럼 회계처리를 했단 말입니다. 네. 이게 네. 정호영 특검이 은폐하려면 아까 첫 번째 유형이라면 네. 보고서 눈 감으면 되는 일입니다. 이걸 반납하면 안 되는 거죠. 반납하면 오히려 이상한 거죠. 예. 그런데 이 사건은 반납하고 외상매출금이 회수된 걸로 처리하라는 말은 그 전에 이미 외상매출금으로 지금 이게 계상이 돼 있었고. 장부에 남아 있었다. 그렇죠. 네, 장부로 남아 있었고 120억은 회사의 오너가 갖다 쓴 그런 거죠. 이게 막 어렵게 조성한 게 아니라 이건 회사의 오너가 알아서 갖다 써버리면 이렇게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외상으로 쳐놓고 나중에 외상을 계속 안 받는 거죠. 그렇죠.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유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너만이 할 수 있는 유형이고 또 어떤 것이냐면 외상매출금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해야 되니까 지금 이제 다스 같은 경우에는 다스 CRH라고 하는 미국 현지 법인의 외상매출금으로 계산을 했거든요. 그럼 미국 현지 법인과 이렇게 공모를 해야죠. 회계사들이 채권 세무조회서를 보낼 때 맞다고 해달라. 너희들이 원래는 우리한테 줄 게 20억인데 회계사들이 140억이라고 보낼 거야. 우리 장부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맞다고 대답해달라. 이렇게 하려면 이건 회사 고위층 간의 어떤 협상 이런 것들이 아니죠.
미국 법인회사 오너한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렇죠. 네. 아하. 회계사만이 볼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거를 저랑 주진우 기자랑 그 안홍구 청장님은 얘기하다 보니까 회계사가 아니다 보니까 짚어내지 못했습니다. 아주 명쾌합니다. 이건 장부상 남아있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다. 네, 맞습니다. 네, 이거는 실소유주가 돈을 외상 처리하고 빼먹은 건데 네. 빼먹었다 도로 돌려놓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은폐하기 위해서.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직원 혼자 이 정호영 특검도 회계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점은 생각을 못 했나 보네요. 네. 자, 이거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차명 보유한 120억 원을 이제 다스 법인 계좌로 회수했어요. 네. 결국은. 네. 회수했는데, 이 과정에 또 수상한 내역이 있다. 자세히 네. 들여다보면. 네. 이제 지금은 그건 혼자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 회수 과정에 이상한 지점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건 뭡니까? 여기 이곳에서 처음 뉴스공장에서 처음 얘기하는 건데요. 네. 지금 그 정호영 특검의 지시에 의해서 17명 43개 계좌에 있던 120억이 예. 2012년 2월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예. 돈이 들어오는데요. 예. 이때 43개 계좌에 남아있던 게 다 만기 이전에 달하는 정기예적금이 꽤 있습니다. 만기가 안 된. 네네네. 네. 그러면 소리가 나잖아요. 예, 평소에 이제 꼼꼼하기로 소문난 모 씨의 이제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걸 네. 성명불상자 말씀하시는 거죠? 성명불상자는 지금 넣기는 아까운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자 소득을 잃게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캠코를 통해서 입수한 계정별 원장을 꼼꼼히 한번 봤습니다. 저도 역시 2월 13일 날 120억이 바깥에서 다스로 입금이 되는데 하루 전인 2월 12일 날 수상한 그 통장의 흐름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스에서 회사 직원인 손모 과장에게 약 40억이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에게요? 네네. 회사에서 개인에게? 예. 회사 직원인 손모 과장에게 40몇억 원이 입금이 되는데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현대자동차 자재대금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재대금을 왜 네. 개인한테 줍니까? 그렇죠. 예? 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자재대금을 현대자동차 직원한테 줬다고 해도 이상하지만 다스 그렇죠. 직원한테 무슨 현대자동차 대금을 줍니까? 어쨌든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하지만 같은 날 현대자동차가 다스에게 시트 대금을 입금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다스한테 120억 가량을 줘요.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는 말씀 뭐냐면 현대자동차가 다스한테 120억을 주는데 예. 그날 당일날 다스가 현대자동차에게 줘야 될 돈이라고 하면서 40억을 개인 직원한테 준단 말입니다.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앞뒤가 전혀 안 맞는데요. 현대자동차가 바보가 예. 아닌 이상은 120억 줄 돈 있고 40억 받을 돈 있다라면 예. 상계하는 거죠 서로. 그렇죠. 80억만 주고 오늘 계산 끝났다 줄 거 받을까 하고. 예. 네. 그래야 되겠는데. 네. 그래야 되는데 현대자동차에 줘야 될 돈이라면서 40몇 억이 지출이 되죠. 예. 네. 그런데 이와 같은 현금 흐름. 예. 예. 다스가 현대자동차에 줘야 될 대금이라면서 2월 12일 날. 손모 과장에게 주는 거. 예. 네. 그리고 이렇게 현대자동차는 다스에게 주는 이와 같은 흐름이 이달 한 번만 있습니다. 다른 땐 또 그러지도 않아요. 예. 네. 이게 정상적인 흐름이 아니니까. 절대 아니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때 이 손모 과장에게 입금한 금액은 다음 날 2월 13일 날 손모 과장이 다스에 이 17명의 계좌 이름으로 입금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추측됩니다. 그게 어떤 의미죠? 돈이 아까우니까요. 예. 이자는 아까우니까. 지금 거기에 몇 개 계좌들이 한 10여 개 계좌들이 5월 달이 만기입니다. 그런데 특검은 2월 13일 날 14일 날 입금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만기로 내버려 두고 그렇죠. 그 계좌들은 만기가 될 때까지 내버려 두고 네. 요 돈으로 그렇죠. 요 돈으로 120을 만든 거군요. 그렇게 추측됩니다. 현재는. 예, 참 이게 통장 계좌라든가 그다음 뭐 검찰의 수사로 밝혀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기 적금의 이자를 다 받아내려고. 그렇죠. 예. 이해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방금 이해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꺼번에 검찰은 2월 13일 날까지 한꺼번에 다 해지하라고 했는데 그럼 120억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중에 일부는 맞습니다. 만기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120억을 현대 쪽에서 받았나요, 그러면? 120억을?
근데 이 현대로부터 받은 돈은 예. 이게 정상적인 그 매출에 대한 그 대금인 것 맞는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 또 120억인데. 네. 그런데 이제 이 돈 중에 일부를 이제 빼서 17명의 이름으로 입금을 해야 되니까 네. 손모 과장에게 보내고 난 다음에 손모 과장은 그것을 뭐 다른 이름 찍히게 가능하거든요. 손모 과장이 그 40몇 억을 어떻게 처리했나를 검찰에 확인해보면 금방 알겠네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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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자가 아까워서 47억을 손모 과장한테 줘가지고 그 돈을 만기를 채우도록 네. 처리하는 데 썼을. 추측됩니다. 네. 현재까지의 자료로는. 그러면 왜 이렇게 계좌를 많이 분산시켰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네. 이것도 상당히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이 17명 43개 계좌라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이게 상당히 조직적이고 상당히 또 깊은 지식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담당자가 확실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이거 역시도 이제 사실 일 개인이 여직원이 할 수 있는 개인의 일을 넘어서고요. 네. 말씀하신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이게 그렇습니다. 17명 43개 계좌를 보면은 모두 다 10억 미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한 명만 이제 11억, 뭐 10억 7천만 원 이 정도이고요. 네. 이게 뭐냐면 그 예적금이 10억을 넘게 되면은 당시 이자율을 4% 안팎이라고 본다라면 4천만 원 연간 이자 소득이 4천만 원을 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자 소득이 연간 이자 소득이 4천만 원이 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이분에게 적용이 되거든요. 17명에게. 그럼 이게 이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해서 세금을 두들겨 맞는 것은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제가 1년에 이자 소득이 5천만 원 발생했다고 해서 그 이자를 종합소득세를 더 내냐? 별로 내지 않습니다. 다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김경률이 연간 이자 소득이 5천만 원이 있다라고 하면 세무서에서 보기에 그런 거죠. 아, 김경률은 애는 예적금이 약 20억 정도가 있다. 그러면 애가 김경률이 20억이 있으려면 과거 한 5년 정도의 소득을 한번 보자. 근로소득 쭉 한번 봤더니 연간 4천만 원, 5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애는 그러면 좀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고 애가 직접 어떻게 20억을 만들었지? 설명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자금을 은폐하는 분 입장에선 17명이 필요했던 이유는 12억을 다 모두 다 10억, 7억, 8억, 6억 이렇게 잘게 부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국세청의 세무 사찰에 눈에 띄지 않으려고 하는 거였군요. 그렇죠. 네. 이거는 이게 전문가가 한 거네요. 그렇죠. 네. 이것은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깊은 지식이 있어야만 가능한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9,000개 많은 계좌를 나누면 관리도 힘든데 굳이 이렇게 나눈 이유가 있었다. 예, 맞습니다. 국세청에 들여다보지 않도록 만들려고 하는. 말씀처럼 뭐 2명보단 1명, 10명보단 5명, 3명 이렇게 줄어드는 게 좋을 텐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만큼의 이제 이유가 있고. 전문가가 관리한 것이다. 예. 이건 어떻습니까? 80억이 120억으로 불어났다. 이거는 그 소위 그 경리가 돈을 고금리 상품에 잘 투자해서 불렸다고 하는데. 네. 이거는 보시기 이상한 점 없습니까? 이게 지금 아까 이제 제가 120억 계좌에 대해서 그 정호영 특검이 아주 최근에 인정을 했고 80억이 120억이 됐다. 이게 누구에게서 맨 처음 나왔나 하고 제가 좀 검색도 해보고 고민도 해봤는데 지금까지는 정호영 특검 측에서 나온 말로 보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런데 이게 말이 되질 않고요. 우선 80억이 120억으로 예적금의 형태로 관리돼서 불었다. 이거 말도 안 되고요. 예금 적금으로 80억이 120억이 되면 다 예금 적금 들죠. 그렇죠. 네. 주식하지 않죠. 그리고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동부지검에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요. 네. 동부지검 이제 검사분, 수사관 분들이 이렇게 다 과거 그 특검 자료들을 열람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이렇게 페이퍼들이 오고 가는 걸 봤는데 그 페이퍼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게 있더라고요. 쪽지 중에 하나가. 그 정호영 특검 자료 중에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지속적인 횡령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요약해 놓은 그 페이퍼가 돌고 있었습니다. 이미. 네. 그거를 보여주는 거 아니면 힐끔 보셨나요? 힐끔 봤죠. 그때 휴대폰을 그래서 딱 찍으셨잖아요. 찍을까 하다가. 그러니까 검찰도 지속적인 횡령이 있었다는 것을 이미 정호영 특검 때부터 알고 있었다? 예, 알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죠, 당연히. 예.
이게 어느 해 갑자기 이 금액이 확 횡령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아까 그리고 비자금 유형에서 봤다시피 이건 지속적으로 쓰이는 그런 금액일 수밖에 없고요. 네. 다른 이제 계정별 원장들을 통해 봤듯이 현금 뭐 단기 대여금 이런 원장들을 봐도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비자금들이 유용되고 쓰이고 만들어진 그런 흔적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0억이 120이 된 것은 그만큼 40억 해당되는 횡령이 더 있었다. 네. 이렇게 보시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속적으로 비자금들은 쓰여 왔고요. 그 120억 말고도 뭐 100억 얘기도 있고 또 100억 얘기도 있고 뭐 많습니다. 네. 복잡해가지고 도대체 분류가 다 안 되는데 회계 전문가로서 볼 때 비자금은 당연히 더 있었다. 이런 구조라면 당연히 더 있었을 것이라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심상정원실 통해서 계정별 원장을 입수했습니다. 저희가. 계정별 그래서 원장. 뭐 현금 전체 계정들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쓰였는지가 보이는데 이걸 보면은 지금 120억뿐만 아니라 뭐 단기 대여금 계정 그리고 현금 계정. 현금이 1년에 60억씩 오고 가고 하거든요. 이런 회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현금으로만. 네네. 뭐 대규모 회사도 이러지는 않고요. 네. 그렇게 본다라면 지금 비자금은 뭐 캐면 캘수록 더 우수수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금 그 법인은 현금 거래를 거의 안 하죠. 거의. 그렇죠. 예. 제가 여러 번 이제 뭐 방송에 나가서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항상 어느 시점에 보더라도 연간 전 세계 뭐 우리나라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다 합해서 전 세계의 지점들을 다 합하더라도 6, 7억밖에 안 됩니다. 특정 시점에 현금 가지고 있는 게. 현금에 6, 7억밖에 안 된다. 현금을 써야 할 특별한 상황들이 가끔 있죠.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법인은 현금 거의 안 그렇죠. 쓰는데 네. 이 회사는 60억씩 썼다고요? 그렇죠. 네. 사실 뭐 세무당국에서도 현금 결제라고 하면 믿지 않습니다. 절대 어떤 식으로든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기록에 남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네. 예. 네. 그런 현금 거래를 매년 60억씩 했다. 그러면 비자금은 그 뭐 지금 120억 문제 가지고 지금 검찰 수사하고 있는데 이거 외에 또 100억 얘기도 있고 또 100억 얘기도 있는데 이런 얘기까지 있거든요. 그 성명불상의 실소유주만 가져간 게 아니라 그 내부 구조를 잘 아는 내부 고위층 그러니까 내부 그 회사의 인사들도 횡령을 자기들끼리 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럴 가능성도 내부 통제가 워낙 허술했기 때문에 많은 비자금이 조성되었을 이제 개연성이 있고요. 또 말씀하신 뭐 그런 개연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들끼리 해먹기도 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럴 수 있는 구조였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예. 지금 공부를 계속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그 주진우 기자께서 잘 자료를 안 주셔서 공부는 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일부러 안 주는 게 아니고요. 게을러서 그래요. 저한테 여쭤봤어요, 제가. 주진우 기자 자료를 검찰에 이것이 결정적 자료라고 제출하신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아유, 네. 작년 9월부터 저희가 여기 들고 와서 떠들었는데 저기 막 출력해서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뉴스 공장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자주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경률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정무 청장님만 얘기하다 보니까 회계사가 아니다 보니까 짚어내지 못했습니다. 아주 명쾌합니다. 이건 장부상 남아있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다. 네, 맞습니다. 네, 이거는 실소유주가 돈을 외상 처리하고 빼먹은 건데 네. 빼먹었다 도로 돌려놓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은폐하기 위해서.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직원 혼자 이 정호영 특검도 회계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점은 생각을 못 했나 보네요. 네. 자, 이거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차명 보유한 120억 원을 이제 다스 법인 계좌로 회수했어요. 네. 결국은. 네. 회수했는데, 이 과정에 또 수상한 내역이 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 이제 지금은 그건 혼자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 회수 과정에 이상한 지점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건 뭡니까? 여기 이곳에서 처음 뉴스공장에서 처음 얘기하는 건데요. 네. 지금 그 정호영 특검의 지시에 의해서 17명 43개 계좌에 있던 120억이 예. 2012년 2월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예. 돈이 들어오는데요. 예. 이때 43개 계좌에 남아있던 게 다 만기 2조선에서도 있었던 그
일개 문방구 회사와의 거래를 통해서 한 3,400억 횡령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런 건 회사 임직원이 모르고 어느 시점까지 가능해요. 유능하네요. 네네. 예를 들어 3억짜리 물건을 사면서 30억만큼 세금 계산서를 떼어다오. 그리고 나는 30억을 송금하고 나중에 27억을 이런 돌려받는 방법. 어느 시점까지는 그 회사가 모르고 일개 개인이 횡령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은 보시면은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구속돼 있죠. 제 말이 그겁니다. 네. 그것도 결국은 걸립니다. 사실. 네. 그것도 결국은. 제 말은 걸리면 당연히 금액이 어마어마하기 그렇죠. 때문에 구속될 사안인데 일단 구속이 안 된 거 가지고 저희가 계속 얘기했는데. 네네. 그런데 또 하나의 방법은 또 하나 유형은 이 사건의 유형은 뭐였었냐면 정호영 특검이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무엇을 지시했다라고 지금 주장되고 있냐면 120억을 빨리 다스로 입금을 해라. 예, 되돌려놔라는 거죠. 되돌려놓고 그리고 외상매출금이 회수되는 것처럼 회계처리를 했단 말입니다. 네. 이게 정호영 특검이 은폐하려면 아까 첫 번째 유형이라면 보고서 눈 감으면 되는 일입니다. 이걸 반납하면 안 되는 거죠. 반납하면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은 반납하고 참여연대가 검찰에 다스 실소유주가 누군지 밝힐 문건을 확보했다면서 제출했죠. 네. 자, 이제 참여연대까지 이 다스 문제에 직접 나섰습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경률 회계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뉴스에 보도된 그 결정적 문건은 제가 가만히 기사를 보니까 뉴스공장에서 다 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 문건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재탕 삼탕한 셈입니다. 자, 그 문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네. 참여연대를 통해서. 그래서 그 문건 관련된 얘기는 좀 건너뛰고 저희가 지겹게 했거든요. 네. 그거 말고 회계사니까 집행위원장이시면서 동시에 회계사시니까 오늘 좀 짚어보고 싶은 부분은 회계사로서 다스 비자금 120억 있지 않습니까? 네. 예. 특검에서 발견하고도 이거 개인 횡령이라고 덮어버린 거. 네네. 요거를 이제 회계 전문가 입장에서 좀 짚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외에도 회계 전문가 외상매출금이 회수된 걸로 처리하라는 말은 그 전에 이미 외상매출금으로 지금 이게 계상이 돼 있었고. 장부에 남아 있었다. 그렇죠. 네, 장부로 남아 있었고 120억은 회사의 오너가 갖다 쓴 그런 거죠. 이게 막 어렵게 조성한 게 아니라 이건 회사의 오너가 알아서 갖다 써버리면 이렇게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외상으로 쳐놓고 나중에 외상을 계속 안 받는 거죠. 그렇죠.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유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너만이 할 수 있는 유형이고 또 어떤 것이냐면 외상매출금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해야 되니까 지금 이제 다스 같은 경우에는 다스 CRH라고 하는 미국 현지 법인의 외상매출금으로 계상을 했거든요. 그럼 미국 현지 법인과 이렇게 공모를 해야죠. 회계사들이 채권 세무조회서를 보낼 때 맞다고 해달라. 너희들이 원래는 우리한테 줄 게 20억인데 회계사들이 140억이라고 보낼 거야. 우리 장부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맞다고 대답해달라. 이렇게 하려면 이건 회사 고위층 간의 어떤 협상 이런 것들이 경리가 미국 법인회사 오너한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렇죠. 네. 회계사만이 볼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거를 저랑 주진우 기자랑 로서 우리한테는 안 보이는 이상한 지점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몇 가지 있던데 그걸 좀 짚어보겠습니다. 회계 전문가가 바라보는 다스 문제. 자, 우선 이 120억이 개인 횡령이다.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겁니까? 우선 이런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120억이 횡령에 대해서 정호영 특검이 시인한 것이 불과 한두 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 전까지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가 사실 주진우 기자가 확보한 이 자료 그리고 그걸 JTBC 심상정 의원실에서 폭로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하니까 인정하고 있는 셈인데요. 뉴스공장 얘기해 주세요. 뉴스공장. 맞습니다. 뉴스공장에서도 계속 말씀해 주셨고 이랬을 때 이제 계속 이제 120억을 시인하면서 정호영 특검이 시인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개인 횡령이다. 일개 여직원의 개인 횡령이다. 그렇죠.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까지 처벌받고 있지 않고 회사를 다니는 것도
더군다나 말도 안 되고요. 그런 건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데 회계 그렇죠. 전문가로서 볼 때 말이 안 되는 지점은 이런 부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비자금의 유형을 한번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그 회사 장부에 남기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 횡령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대우